안녕하십니까. 한국택시정책연구소의 이선주입니다. 최근에 타다 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에 지난 카풀 사태부터 타다 무죄 판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타다는 정말 죄가 없을까? 입니다. 타다 탄생 직전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카풀이 먼저 시작을 했죠. 카카오에서 현행 법률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에 하나여 가능한 카풀을 지금 시대에는 24시간 출퇴근 시간이라는 자의적 해석으로 24시간 카풀을 한 것입니다. 기본 운임 3,000원을 책정하고 자가용 운전자 7만여 명을 등록해서 한 건당 20%의 수수료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택시업계에는 고사가 예견되었고, 그래서 택시업계는 엄청난 투쟁을 하였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최욱인님과 임정란님이 분노하여 분신하셨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법률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정의한 거죠. 출근 시간은 7시에서 9시, 퇴근 시간은 6시에서 8시. 이때는 카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그런데 카카오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24시간 출퇴근이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카풀 24시간 하겠다. 이게 이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고, 이 원인이 이제 택시요금이 지나치게 낮으니까 과수요가 있었죠. 그 택시요금을 적절하게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으니까 과수요가 있었고, 그러니 모두가 불편했고, 이름으로써 이제 발생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는 이 카풀에 집중을 하고 타다는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고 100대로 시작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던 것이 카풀이 해결될 즈음에는 타다 서비스가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막 한 700대까지 늘어나고, 이 서비스는 2018년 9월에 처음 시작했는데 2019년 불과 1년 조금 지나서는 이용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타다 택시가 한 700대가 넘어가고, 타다는 이 렌터카로 유사 택시 영업을 했는데 타다의 주장은 초단타 렌트다 이거죠. 그래서 또 엄청난 이제 우리 택시업계에서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투쟁 과정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안성로님께서 새벽에 이제 분신하셨고요. 이 문제 발생 원인은 택시의 운임은 규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타다와 같은 택시 유사 서비스는 자율로 운임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한참 이제 그 손님이 많은 피크 시간대에는 따블을 받아서 수익을 보장받아 놓고, 또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는 택시요금이 한 80% 수준까지 덤핑을 해서 또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니 서비스의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타다는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구조적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다에서 주장하는 승차급 없는 서비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 택시 집단을 굉장히 많이 흔들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명확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렌트카가 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것은 관광 목적입니다. 그 법을 만든 취지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법망을 법을 우회했다는 표현도 하는데, 분명히 법률 취지에는 맞지 않는데 법을 또 명확히 해석하면 또 법 위반은 아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기존의 택시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택시는 규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큰 투쟁이 벌어졌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었죠. 택시업계가요. 그렇게 지나왔는데 6월 1일 2024년 6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사회적으로 타다가 마치 혁신의 아이콘인 양 혁신의 아이콘이 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무너진 양, 우리 택시인들의 기득권에 의해서 혁신이 좌절된 양 표현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선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관광 목적일 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소를 한 거고요. 그리고 무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단위의 초단위 렌트카다 이거고, 그런데 실제 행위는 택시 서비스였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 6월 1일 판결은 이런 겁니다. 피고인이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법 취지를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데 피고인한테 법 취지를 확장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무죄를 준 겁니다. 입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초단위 렌트카가. 그러나 피고인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법 취지를 확장 해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법률로 명확하게 끝난 이야기를 죄를 주어서 뭐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률로서 명확하게 타다 서비스는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줬습니다. 플랫폼 운송 사업. 예, 법으로 정리돼서 그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타다 서비스는 플랫폼 운송 사업입니다. 타입 1. 그리고 기존의 택시 사업은 타입 2와 타입 3인데요. 타입 2는 가맹, 카카오라든지 우티 가맹이 이제 그 타입 2입니다. 가맹 사업. 그리고 가맹하지 않고 택시인데 가맹하지 않고 그냥 콜만 받아서 운행하는 플랫폼 중개 사업입니다. 온다는 올리 중개 사업만 하고 있죠. 가맹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플랫폼 운송 사업, 그러니까 타다 서비스죠, 이게. 타다. 이런 업체들이 이제 그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운행하게 돼 있는데, 현재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요청하고 허가를 득한 제2의 법인 택시들은 420여 대입니다. 뭐 이분들이 지금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택시는 요금을 많이 억제했을 때는 자율로 자기들이 손님 많으면 2배 받고 손님 없으면 택시 운임의 80% 받고 이래서 막 시장을 교란하면서 수익을 얻었었는데 이렇게 현재는 정리가 된 것입니다. 플랫폼 운송 사업은 현재 420대가 허가받아 운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플랫폼 가맹사업 타입 2, 플랫폼 중개사업 타입 3, 가맹하지 않고 이제 콜을 받아서 운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 이상 타다와 같이 법을 위반하는 일 없도록 딱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이 혼란을 잘 극복을 한 겁니다. 정치인이나 택시업계나 모두가, 사회가. 그런데 이 유죄냐 무죄냐는 왜 필요했는가 하면은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이 행위가 법 위반이다. 이거는 처음에는 택시 서울개인 택시, 언론에서는 서울개인 택시 조합이 고발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왜냐하면 법 해석을 법원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곤란하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 개인이 다시 이제 집행부가 되면서 이 업무가 이어지긴 했는데 처음 출발은 조합이 출발한 건 아닙니다. 개인이 출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타다 무죄 판결이 정말 무죄냐 이겁니다. 이례적으로 판결문이 장문입니다. 왜 그러냐? 왜 판결문을 장문으로 썼겠습니까? 무죄는 무죄인데 이미 끝난 얘기를 무죄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무죄로 판결한 내용을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판결문이 장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느낀 이유는 무죄 판결 이후에 언론들의 반응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잘 살펴보면 왜 무죄 판결이 났는지, 이 무죄가 진짜 무죄는 아니라는 것이 판결문에 다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기존의 택시를 기득권으로 정의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택시가 어떻게 기득권입니까? 잘 먹고 잘 삽니까? 서울 개인 택시 5만 명 중에 2022년도 1년간 매출이 4,800만 원 넘으신 분들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만 명 중에. 3분의 2는 매출이 4,800이 안 됐습니다. 매출이. 지금 노동자 연봉이 삼성, 현대, 기아 8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매출이 경비 포함된 매출이 4,800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걸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막 분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더욱 분노를 느낀 것은 2021년 10월 달에 이제 다큐멘터리가 하나 개봉됐는데,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 이러면서 마치 타다가 무슨 개혁의 아이콘인데 기득권에 의해서 그 아이콘의 혁신이 멈추는 막 이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든 것이 23년여 전에 닷컴 버블로 큰 이익을 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인터넷이 활발하게 이제 인터넷 관련 사업이 커지면서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상장만 하면 막 닷컴 버블이 생기고 해서 이때 이제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IT 법을 만들어서 또 상장해서 대박을 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 택시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거대 자본이 이제 들어온 벤처 카르텔들이 이 혁신을 이장해서 이익 실현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의료는 이제 이게 자본의 엄청난 이 민간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본들한테 또 다른 기회로 가는데 이게 정말 국민 전체한테 이익이 되느냐는 부분들입니다. 요즘에 이제 온라인 법률상도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고, 이민 혁신 이런 건 싼 인건비로 기존의 노동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 타다 무죄 판결 이후에 이 벤처 카르텔들이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카풀은 우리 택시를 다 고사시키자는 거였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꼭지는 5가지인데요. 이 4번째까지 이렇게 정리되고, 5번째는 그러면 타다와 이 카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사태의 교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 우문현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현장의 이해관계자가 현장을 제일 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택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 제안, 시민도 득이 되고 국가도 득이 되는, 모두가 윈이 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런 정책 제안을 우리가 게을리하다 보니까 외부 세력들이 우리를 흔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질 향상은 다른 거 없다 생각합니다. 현장의 불만은 대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로비하고 설득해서 해결해 나가고, 우리 현장의 불만은 절대 시민들한테 전가시키지 않는 이런 모습이 서비스 질의 향상과 크게 연결된다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냐. 카풀 타다 사태 때 시민들이 누구 편이었습니까? 인터넷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은
정말 기가 막혔을 겁니다. 뭐 90% 이상 압도적으로 시민들은 카풀 타다 편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이 택시업계는 이미 운임을 억제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걸 시민들은 다 이해를 못하고 있죠. 또 시민이 택시 타기 불편한 것은 오로지 택시기사님들이 승차 거부하고 골라 태워서 그런 것처럼 관계자들이 호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택시업계는 시민들하고 좀 기술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택시업계의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손님이 조금만 있으면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그 호객하는 이런 사람들, 그 몇 명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호할 필요 없습니다. 가차없이 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우리 택시가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봐야 내부에 적이 있는 그 몇 곳 안 됩니다. 이제 뭐 강남 지오다노, 서울역은 뭐 정말 택시와 자가용이 섞여서 이 기차가 보통 1시간에 한 4량이 들어옵니다. 4대 기차가. 근데 일요일 날은 6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손님이 많이 몰리는데 그 시간을 노리는 한탕뛰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몇 군데만 좀 우리가 이 가차없이 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리하면 사랑받는 택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택시 업계의 특성상 이제 수입이 높으면 뭐 자진이직이 없는데 수익이 낮은 상태에서는 자진이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잘 만들어야 됩니다. 뭐 저한테도 아이디어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받는 택시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택시도 윤리경영선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차에 놓고 내리는 핸드폰, 이거 이제 손님은 그 돈을 주고 싶어서 주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돌려드렸다고 그냥 받아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하게 보상하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 택시인들이 승객한테 한마디 던져줄 때 이제 감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에 놓고 내린 핸드폰 돌려드리면서 손님 잘못만 아니고 손님 내릴 때 저도 뒤를 한번 돌아다 봤어야 되는데 저의 잘못도 있으니까 보상은 안 해줘도 됩니다.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우리 택시업계 대시민과의 어떤 그 신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타다 카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최근에 타다의 그 무죄 판결을 보면서 타다는 정말 죄가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갖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좀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좀 해보았습니다. 택시 동료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한국택시정책연구소의 이선주였습니다.